떡짐이나 밀림이나 뜨는 현상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생기기도 하거든요. 제형으로 모공을 덮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림자를 컬러로 밝혀서 모공을 좀 더 작아 보이게 해주는 효과를 넣어줄 수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차이가 엄청나요. 이렇게 쌓아놓은 다음에 쿠션 파데를 발라야 대충 바르더라도 모공이 부각되지가 않아요. 안녕 비탐찌들, 비드름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비탐찌들이 꾸준하게 좋아해주시는 무조건 화장 잘 먹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화잘먹 방법들은 약간은 굵직한 카테고리였다면 오늘은 진짜 디테일하고 사소한 부분인데 이것만 고치면 들뜸이나 끼임 없이 모공 커버도 너무 잘 되고 화장도 잘 먹는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빠르게 배속해서라도 꼭 끝까지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평소에 쓰는 스킨케어를 화장 전에 쓰지 않기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비탐찌들한테 언니 요거 바르고 화장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꾸준하게 받았어요. 물론 내가 아침에 바르는 스킨케어, 저녁에 바르는 스킨케어 중에 화장도 잘 먹게 해주는 스킨케어가 분명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스킨케어로도 효과가 좋은데 화장도 잘 먹게 해주는 제품은 정말 드물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평소에 피부를 위해서 사용하는 스킨케어를 화장 전에 바른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화장이 밀려요. 밀착이 바로 딱딱 붙지 않고 이렇게 터치하는 족족 밀리는 현상 있죠. 그게 대부분 내가 평소에 쓰는 스킨케어를 썼을 때 나타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는 이거를 아예 모르고 크림을 많이 바를수록 화장이 잘 먹는다, 아니면은 스킨케어를 짱짱하게 발라야 화장이 잘 먹는다, 이런 얘기만 듣고 그냥 수분 짱짱한 제품들 막 바른 다음에 그 위에 쿠션 파데를 발랐거든요. 근데 우리가 퍼프로 터치할 때 이렇게만 바르지 않잖아요. 이렇게 쓸면서 구멍 사이를 메워주다가 그 다음에 터치하면서 마무리를 해주는데, 이렇게 쓸면서 바르는 순간 이게 커버가 붙지가 않고 그대로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터치해서 바르더라도 스킨케어 제형이랑 떡지면서 제형이 뭉치는 현상들 있죠.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바르는 순간부터 이런 게 보인다? 그러면 사실 시간이 지나면 더 지저분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꼭 추천드리는 방법은 내가 피부를 위해서 아침에 바르는 스킨케어, 저녁에 바르는 스킨케어 있잖아요. 요거는 정말 내 피부 개선을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내가 화장 전에 쓰는 스킨케어, 그 제품들은 화잘먹용으로 제품들 궁합을 맞춰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평소 스킨케어를 위해서 발라주는 제품이 이런 느낌이고요. 화장 전에 바르는 제품들은 이런 제품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여드름을 위한 제품, 그리고 레티놀, 비타민, 피부 결을 위한 탄력 제품, 보습 제품 다양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런 제품들 특징이 대체적으로 약간은 쫀쫀하거나 뭔가 이렇게 피부 결에 픽스가 되는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화장 전에 바른다고 하면 화장품 제형이랑 스킨케어 제형들이 떡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 떡짐이나 밀림이나 뜨는 현상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평소에 쓰는 스킨케어 그대로 화장 전에 쓴다 하시는 비탐찌들은 제가 꾸준히 쓰는 화잘먹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로 좀 비슷하게 구성을 해가지고 화장 전에 쓰는 거를 꼭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퍼프나 스펀지 이렇게 쓰면 무조건 떠요. 여러분, 이거 정말 사소한 건데 이것 때문에 화장 진짜 많이 뜨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화잘먹 스킨케어를 마쳤어요. 근데 쿠션 파데를 바를 때 퍼프나 스펀지 그냥 마른 상태 있죠. 그걸로 바로 터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컨실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마른 상태에서 그대로 사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퍼프나 스펀지가 새 거잖아요. 그럼 겉면이 말라 있잖아요. 그걸로 바로 터치를 해버리면 이 퍼프에서 내 피부의 수분이랑 유분감을 뺏어가요. 근데 우리가 이제 화장을 잘 먹게 하려고 터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하면 할수록 피부가 건조해서 뜨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장각질이 워낙 많은 피부다 보니까 그렇게 터치하면 무조건 장각질이 떠요. 그래서 저처럼 좀 지성인데 각질 많은 분들 있죠. 제발 스펀지 마른 상태에서 쓰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냐면, 퍼프에 먼저 잔량을 묻혀줍니다.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차이가 엄청나요. 마른 상태에서 그대로 터치하면 얘가 수분이랑 유분을 뺏어가잖아요. 근데 쿠션이던 파데건 양을 한번 덜어준 후에 퍼프나 스펀지에 양을 묻혀주는 거예요. 잔량을. 그리고 나서 한번 양 조절을 해줘요. 그 다음에 내 피부에 발라주면 이 퍼프나 스펀지에 코팅 막이 하나가 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피부에 터치했을 때 수분이나 유분을 뺏어가지 않고 내 피부에 필요한 양만 착착
붙여주는 느낌이 들어요. 중요한 건 양을 도포한 다음에 그대로 찍어서 묻힌 다음에 바르는 게 아니라 잔량을 깔아준 다음에 그 잔량을 겉에만 살짝 이런 식으로 묻혀주는 거예요. 그 상태로 발라줘야지 불필요한 양이 뱉어내지지가 않아요. 만약에 많은 양 짠 다음에 그대로 스펀지에 이렇게 톡톡톡톡 한 다음에 바로 발라주면은 오히려 퍼프에서 불필요한 양을 계속 뱉어낼 수가 있거든요. 꼭 잔량을 묻혀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컨실러 바를 때 있잖아요. 우리가 다크서클 커버하려고 할 때 퍼프를 이렇게 두들기면 너무 과도한 양이 묻어서 이렇게 눈이 허해지거나 아니면은 계속 터치하다 보니까 매트해져가지고 컨실러가 블렌딩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컨실러 제형을 퍼프나 스펀지에 잔량을 묻혀주는 거예요. 이거 컨실러 펜슬도 되거든요. 컨실러 펜슬도 퍼프나 스펀지 끝부분에 이렇게 묻혀준 다음에 그걸로 블렌딩을 해주면 기가 막히게 잘 돼요. 굳지 않고 매트하진 않으면서 블렌딩이 부드럽게 되니까 커버가 벗겨지지가 않고 제대로 쌓입니다. 그래서 쿠션이나 파데 바를 때, 컨실러 바를 때 꼭 스펀지나 퍼프에다가 잔량 묻히고 사용하기 꼭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 방법은 모공이나 흉 구멍 컬러 커버 해주기입니다. 구멍 컬러 커버라고 하니까 약간 생소하죠. 제가 이걸 언제 생각을 하게 됐냐면 가끔 샵에서 메이크업을 받거나 터치업 서비스를 받았을 때 내 평소 피부보다 훨씬 더 밝게 표현되는데도 불구하고 피부가 오히려 좋아 보이고 눈, 코, 입, 윤곽이 또렷해 보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모공이나 흉 구멍 생각하면 제형을 두껍게 쌓아서 메우는 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도 그 구멍을 메워서 그림자나 굴곡 자체가 줄어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컬러였더라고요. 왜냐하면 모공이랑 흉은 말 그대로 구멍이기 때문에 빛이나 조명에 더해졌을 때 그 주변으로 해서 그림자가 생겨요. 그래서 똑같은 모공 구멍 크기라고 해도 이 그림자, 그 다크한 컬러감 때문에 모공 구멍이 더 부각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형으로 모공을 덮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림자를 컬러로 밝혀서 모공을 좀 더 작아 보이게 해주는 효과를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쓰면 좋은 제품이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출시된 웨이크메이크의 심리스 웨어 파운데이션인데요.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는 것처럼 덮는 모공 커버 아니고요. 진짜 피부에 필요한 걸 채워주는데 그걸 가볍고 얇게 그리고 피부 표현은 이쁘게 해주고 지속력까지 끝장나는 제품이에요. 비탐지들도 많이 봐주셨지만 제가 조효진님 채널에 먼저 출연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모습 보여드리기도 했고 효진님 마켓하는 그 4월 1일 전에 한 번 더 제대로 보고 싶어 하셔가지고 저도 가볍게 먼저 보여드리긴 했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백화점 퀄리티의 파데예요. 기존의 로드샵 파데 이미지를 완전 깨버릴 정도로 컬러 커버력, 피부 표현, 지속력까지 다 가진 제품이에요. 일단 거두절미하고 모공 커버하는 모습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파츌라 브러쉬에 파데를 묻혀주는데요. 위아래 골고루 묻게 파데를 묻혀준 다음에 약간 플랫하게 브러쉬를 정돈해줘요. 안 그러면 너무 많은 양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눕히듯 잡은 후에 피부 결대로 쓱 발라주는데요. 얘는 딱 처음 터치하면 느껴지는 게 제형이 진짜 얇다. 부드럽고 실키하다거든요. 빳빳함이나 밀도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피부에 스무스하게 발려요. 타입으로 따지면 세미매트보다는 약간 더 매트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과하게 매트한 막을 입히거나 퍼석하게 마르지 않는 매트예요. 그래서 이 제품은 더 이쁘게 쓰려면 기초 케어는 평소보다 좀 더 짱짱하게 해주고 각질 제거는 가볍게 한번 해주고 바르면 들뜸 없이 피부에 착붙돼서 피부 표현이 훨씬 이쁘게 되고 지속력도 진짜 달라져요. 그럼 이렇게 지나가주면 일단 1차로 모공이 가볍게 커버되거든요. 근데 저처럼 큰 모공, 흉, 구멍 피부는 브러쉬만으로는 안 돼요. 퍼프에도 마찬가지로 잔량을 묻혀서 쓸면서 바르다가 모공이나 흉 붉은기가 많은 부분만 한 번 더 두들겨서 발라주세요. 이러면 모공 구멍 사이에도 매끄럽게 제형이 들어가고 붉은기 여드름 커버는 훨씬 더 강력하게 잘 돼요. 요거 심리스 파데가 얇은데 밀착력이 진짜 미쳐서 피부에서 겉돌지가 않고 한 3번 정도 터치하면은 그냥 밀착이 바로 붙어버려요. 그리고 시간 지나도 요 밀착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비탐지들 요거 되게 사소한데 저 같은 피부들한테 진짜 중요하거든요. 퍼프에 꼭 잔량 묻혀서 사용하기. 이걸 안 하고 그냥 두들기면 피부의 수분이나 유분을 퍼프가 다 뺏어가서 장각질이나 들뜸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렇게 잔량을 퍼프에 묻혀서 피부에 두들기면 수분이나 유분을 뺏지 않고 내 피부에 필요한 양을 적절하게 뱉어내면서 발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커버만 피부에 착착 쌓아줄 수 있어요. 퍼프에 코팅 막을 한번 씌운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나비존이나 코 부분은 이런 모공 브러쉬로 둥글려가면서 메워주듯 커버해주면 좀 더 강력한 구멍 커버가 가능해요. 이렇게 발라준 후에 바른 쪽, 안 바른 쪽 비교해보면 미쳤죠. 일단 제형이 진짜 얇고 발림은 스무스한데 커버력은 엄청나요. 여드름 붉은기랑 색소 침착 푸른빛이 뜨지 않고 싹 감싸면서 커버해주는 느낌이라 진짜 깔끔하게 커버가 되거든요.
피부가 확실하게 커버가 되니까 오히려 눈, 코, 입 윤곽이 또렷하게 살아 보여요. 질문이 가장 많았던 컬러도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이번에 웨이크메이크 컬러가 약간 탈바꿈을 했더라고요. 모공 그림자까지 커버해주는 최적의 컬러들을 선정해서 6개 호수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이때 가장 포인트로 잡은 게 상아빛이래요. 우리도 안색을 화사하게 잘 커버해주고 싶어서 다크닝이 잘 나타나지 않는 상아빛 베이지 컬러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웨이크메이크에서도 구멍에 다크한 컬러감 커버도 이런 화사한 상아빛 베이지 컬러가 가장 잘해준다고 생각해서 청담의 유명 아티스트 21분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아빛 컬러에 대한 설문을 진행을 했대요. 그렇게 나온 아티스트가 뽑은 상아빛 컬러의 컬러 측색을 통해 가지고 최적의 상아빛 매직 넘버 2.54를 도출했다고 해요. 사실 저는 이전에 웨이크메이크 그 특유의 컬러감도 좋아했는데 탁하거나 뜨는 느낌 없이 더 이쁜 상아빛 베이지 컬러감으로 구성돼서 너무 좋아요. 이 컬러감 때문에 다크닝도 진짜 없거든요. 처음 발랐을 때보다는 컬러가 한결 자연스럽게 내 피부에 안착이 되는데 그 안착된 상태에서 쭉 유지가 돼요. 그리고 이어서 코 모공 커버한 부분 자세히 보면 코 모공 커버도 진짜 잘 됐죠. 제형이 얇은데도 밀착력, 컬러 커버력이 받쳐주니까 블랙헤드 톤 커버랑 구멍 커버가 너무 잘 돼요. 진짜 백화점 파데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8시간 뒤에 지속력을 보면 누런 다크닝이 안 보이고 컬러가 화사하게 살아있는 게 먼저 보여요. 저는 다크닝에는 유분기도 한 영향한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유분기도 거의 안 나와서 번들거리거나 누렇게 뜨지가 않아요. 팔자주름 쪽에 아주 미세한 크리즈가 보이긴 하지만 가까이에서 봐야 보일 정도고요. 밀착력도 피부에 얇게 붙은 채로 유지가 돼서 들뜸, 떡짐, 끼임 같은 현상 없이 깨끗하게 유지된 모습이에요. 어떻게 비탐진의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웨이크메이크 심리스 웨어 파운데이션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소식도 있어서 공유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파운데이션이랑 스파츌라 브러쉬, 모공 브러쉬까지 한꺼번에 구성된 이 기획 세트를 4월 6일까지만 30% 할인된 26,600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었던 비탐지들 놓치지 말고 달려가 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수분으로 모공 꼭꼭 채워주기인데요. 비탐지들 3번 방법에서 모공 구멍 그 컬러 커버 해주기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화잘먹 스킨케어 단계에서 꼭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구멍 자체를 수분으로 메워줘야 돼요. 그거를 뭘로 해주냐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일반 스킨케어 아니고 화잘먹용 스킨케어 제품들로 해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쓰는 화잘먹 제품들을 보면 대부분 수분이 충분해요. 근데 그게 처음에 바를 때만 수분이 낭낭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마르는 듯한 수분 막 제품이 아니라요. 바를 때는 촉촉한데 시간이 지나면 좀 쫀쫀하게 수분 광이 생기면서 막을 씌워주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을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패드나 아니면 그런 미스트 그리고 화잘먹 로션 이런 제품들 전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로 차곡차곡 발라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구멍 굴곡 자체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수분으로 한 겹, 두 겹, 세 겹 채워지거든요. 이렇게 쌓아놓은 다음에 쿠션 파데를 발라야 대충 바르더라도 모공이 부각되지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지성이라고 매트 깔끔 이렇게만 발라버리면 쿠션 파데 바르는 순간에서 이미 너무 매트에서 장각질이 뜨거나 아니면은 구멍 사이에 매끄럽게 커버가 들어가지 못해서 모공 부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촉촉한 화잘먹 제품들로 수분을 차곡차곡 넣어주면 내가 쓸면서 이렇게 가볍게 발라주기만 해도 알아서 제형들이 모공 구멍 굴곡 사이에 들어가서 매끄럽게 펴발리거든요. 쿠션 파데를 얇게만 발라도 이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애정하는 방법은 마몽드 리퀴드 마스크 같은 제품들로 한 번 피부를 절여주듯이 발라줬다가 한 3분 정도 대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아드만 같은 화잘먹 패드로 가볍게 겉면을 닦아내줘요. 그러면 이미 수분이 짱짱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물미스트를 발라주고 그 다음에 화잘먹 로션을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또 화잘먹 선크림을 발라주고요. 프라이머를 바르고 그 다음에 블루빛의 톤업을 발라주고 그리고 중앙에만 가벼운 비비크림 그 다음에 쿠션 파데 이런 식으로 궁합을 해서 발라주고 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여러분 많이 발랐잖아요. 제가 지성 피부인데도 불구하고 밀리거나 떡지거나 끼지가 않아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촉촉하지만 마무리의 피부결은 쫀쫀하게 잡아주는 애들로만 사용을 해서 그래요. 만약에 마냥 촉촉해서 피부에 얹어진 그런 스킨케어 제품들을 사용하면 이렇게 쓸었을 때 100이면 100 밀립니다. 피부 속은 촉촉하게 해주지만 겉에는 밀리거나 쓸리지 않게 쫀쫀하게 픽스되고 끝나는 제품들을 사용하면 많이 발라도 이 정도 피부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비탐지들도 저랑 만약에 피부 타입이 비슷하다고 하시면 이 루틴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거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내가 쓰는 톤업이나 선크림 제품 잘 체크하기입니다. 이거 되게 뻔한 얘기 같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꼭 한번 체크해보세요. 스킨케어 관련한 내용은 앞에서 소개드린 방법들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부터는 톤업이나 선크림 아니면 프라이머
프라이머 제품들, 이 제형 특성상 피부에서 그런 들뜸이나 끼임을 일으킬 수 있는 제품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쿠션 파데 때문에 낀다, 들뜬다 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쿠션 파데 바르기 전에 우리가 여러 개를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뭐 때문에 떴을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비탐지들이 평소에 그냥 선크림 어떤 제품을 썼다, 근데 그게 들뜸이나 끼임이 보였다, 그러면 그 단계에서부터 이미 피부 화장은 어려워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선크림에서부터 이미 들뜸이나 끼임이 보였는데 그 위에 우리가 막 쿠션 파데로 수습을 하려고 하거나 파우더로 덮어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미 피부 속에서는 들뜨고 끼었기 때문에 그 위에 여러 겹을 쌓일수록 더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떠 보이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꼭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는 내가 화장 전에 쓰는 선크림 단독으로 발라도 이쁘게 표현되는 제품인지, 들뜸이나 끼임이 없는 제품인지 체크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톤업. 저는 다크닝 방지를 위해서 보랏빛 톤업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단독으로 썼을 때 안 뜨는 제품만 사용을 해요. 만약에 단독으로 썼는데 피부에 좀 허옇게 뜨거나 그 보라색 알맹이가 하얗게 끼인다, 그러면은 저는 화장 전에 절대 안 씁니다. 단독으로도 안 쓰고 화장 전에도 안 써요. 제가 쓰는 제품은 아멜리 보라 쿠션이나 그 지방시 컬러 코렉팅 제품이잖아요. 저는 오히려 얘네들 때문에 화장이 잘 먹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요런 뭐 보랏빛이나 아니면 코랄빛 아니면 그린 색깔 톤업 제품들 있잖아요. 요런 애들도 단독으로 써도 피부결을 이쁘게 해주는지 들뜸이나 끼임이 없는지 같이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프라이머. 프라이머가 진짜 의외로 제형이 잘 떡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심한 모공 흉 피부인데도 불구하고 프라이머를 안 썼던 이유가 이런 내 코 모공 커버를 하려고 바른 다음에 그 위에 쿠션 파데를 바르면 제형이 오히려 떡져가지고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안 쓰니만 못하다 해가지고 안 쓰고 몇 년 동안을 지냈었던 건데 이제는 저한테 잘 맞는 제품들을 찾아가지고 프라이머를 잘 쓰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비탐지들이 모공 피부에는 프라이머 쓰면 좋대 라고 해서 어떤 제품을 사용해서 어떤 제품을 구매해서 이제 바르고 그 위에 쿠션 파데를 발랐는데 뭔가 묘하게 제형이 약간 뭉치면서 떡지는 현상이 보인다, 코 옆에 블랙헤드나 피지들이 더 부각되어 보이는 현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비탐지 피부에는 안 맞는 제품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의외로 프라이머 제품 중에 이런 제품들이 꽤 많았거든요. 10개 중에 한 8, 9개는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잘 맞는 프라이머 제품 찾으면 쭉 쓰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비탐지들 오늘 선크림, 톤업 제품, 프라이머 제품 얘네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들뜨거나 끼이는 제품 아닌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비탐지들 그러면 이렇게 정말 사소하지만 화장을 잘 먹게 해주고 모공 커버가 잘 되게 해주는 방법 5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도 과거에 진짜 똥손 중에 똥손으로서 다양한 실수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비탐지들한테 디테일한 방법들을 알려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가 새롭게 알게 되는 방법들이 있으면 비탐지들한테 잊지 않고 공유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이 바로 되는 댓글들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